어, 저의 작업은 블루를 시각 기호로 이제 공간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비현실이나 뭐 어떤 비일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를 시각 기호로 쓰고 있는데 이제 사실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졌기는 하는데 항상 그 전시 공간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매개하는 매개체들이 등장을 해요. 뭐 이를테면 이끼라든지 뭐 죽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깃털이라든지 이제 색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색을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늘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 가지 색으로만 사실 이게 저희 일상에서 아니면 전시 공간에서라도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굉장히 생경하고 낯선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공간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집중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강박을 가질 정도로 파란색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뭐 왜 이 색이 예뻐서 좋아라기보다는 이렇게 좋아했었던 것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집중했었던 것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되게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학원을 가면서 이것이 저의 되게 개인적인 특징이나 성향일 수 있으니까 작품이랑 좀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 가장 저다운 것을 보여주는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코드가 될 수 있겠다. 시각 코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설치 작업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선 연기에는 팔할 수 없는 것 빼고는 뭔가 제가 물건을 셀렉하거나 뭐 사거나 할 때는 항상 파란색인 것이 저한테 이제 우선순위에 있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파랑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었던 그런 공간이 저한테는 가장 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작품이랑 연결을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저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좀 이렇게 진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작품을 파란색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공간 설치를 하게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조금씩 이제 작품이 변화하기도 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작품의 변화를 줄 거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물리적인 공간일지라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빈틈없이 덮어버리는 그런 형식의 작품을 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바다 미술제에서의 설치를 보면 야외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블루가 이제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제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블루로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의 작품을 같이 띄워놨을 때 완벽한 블루로 이루어진 그런 장면이 구현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그런 장면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깃털이 등장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채워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그런 매개체들을 늘 제가 이제 찾고 또 약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 작업을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됐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술로서의 그런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무겁고 뭐 심각하고 또 제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뭐 억지스럽게 뭐 일부러 찾고 이런 기회는 사실 없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좀 분위기가 심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초기에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고 뭐 약간 죽는 분위기고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왜 산책 같은 것을 하면서 밤에 나가서 산책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약간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파랑이 저의 어떤 공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파랑 작업으로 극복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일종의 어둠의 기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깊은 정말 어둠의 시간이 왜 파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예 밤이 돼서 까만 시간이기도 한데 날이 밝기 전에 가장 그 깊은 어떤 절정의 시간은 파랗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점을 제가 끌고 왔을 때 파랑이 하나 어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나무가 아까 뱅뱅 도는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걷던 관심이 전혀 없던 외부에 있는 그냥 나무인데 그 나무들이 저는 그냥 이렇게 사람처럼 옆으로 위로 그냥 이렇게 커지면서 자란다고 생각을 했는데 뱅뱅뱅 돌면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회전하는 거를 보지 못하지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걔는 살아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왜 딱 왔을 때 꽃이 펴 있다든지 잎이 펼쳐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그래서 좀 마법과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나무인 걸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밤에 어둠이라는 어떤 막이 어떤 그런 겹이 씌워져 있으면서 왜 되게 몬스터 같기도 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를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레이스라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것은 안에가 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파란 레이스가 덮어져 있음으로써 이상하잖아요. 그냥 되게 묘하잖아요. 왜 레이스가 씌워져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제3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원래 A라는 그런 뭐 바탕이나 사물 위에 레이스라는 B라는 것이 올라갔을 때 제3의 이미지. 그랬을 때 그 레이스 속에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무엇인지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뭐 돌을 씌운다든지 뭐 바다미 소재 같은 경우에 바다 그 일상의 공간에 이제 늘 있던 그런 배를 끌고 와서 레이스를 씌운다든지 그런 형식의 이제 설치 과정을 거쳤을 때는 그전처럼 공간을 그냥 극복하고 제가 왜 이기려고 하고 도전하고 이런 형식보다는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블루가 또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좀 그런 작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많은 그런 재료들을 많이 다루면서 사실 쌓여있고 때로는 너무 많이 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는데 일부러 제가 뭐 에코적이고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레이스 작업을 하면서는 이렇게 씌우고 걷어내는 그런 형식의 작품 설치 방법을 통해서 다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며들고 그 틈 사이에 파랑으로 완벽하게 메꾸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조금 제가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중견 작가로 들면서도 삶에 조금 여유가 좀 더 생기고 또 파랑에 대해서도 좀 마음에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푸른 깃털이라는 작품이고 이제 깃털을 모티브로 이제 제가 시각화한 거죠. 저의 시각 기호와 함께. 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깃털인데 제가 깃털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오게 된 그런 계기가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 장면과 장면을 매개하는 그런 데서 이제 깃털이 이렇게 눈처럼 휘날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현실과 현실, 뭐 관계와 관계 같은 것을 매개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생물학자 중에서 소어 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깃털은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개체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깃털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되게 조그맣고 연약하고 가볍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새는 깃털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상 날 수 있는 힘도 이런 깃털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좀 토템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인디언들이 이렇게 깃털을 지니고 다니는 것도 그들의 나는 힘을 얻고자 아니면 그런 강함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깃털을 저희가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지점까지도 넓게 이렇게 전파해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깃털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까지는 이제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푸르고 되게 짙고 단단한 뭐 때로는 실제 깃털보다 훨씬 더 커다란 사이즈의 그런 깃털을 이제 이렇게 제작함으로써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운이나 뭐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뭐 경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 네, 실제로 그런 실존적 존재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그렇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제가 뭐 단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어떤 상업 필드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뭐 사이즈나 공간이나 따라서 이제 작품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가를 저는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어디서 전시하는지에 대한 그런 장소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막연하긴 한데 이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물감을 쓰게 되면 울트라마린 블루를 쓰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골라야 될 때는 가장 제 눈에서 그 만족스러운 그런 블루를 찾고자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블루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보랏빛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광기를 조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그게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광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비현실이나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런 의미를 좀 넣고자 해서 이제 이런 컬러를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색은 이제 비현실이나 비일상이나 우리가 작품 앞에 섰을 때 잠시 현실을 잊고 이제 마치 뭐 다른 세상인 것처럼 깜짝 놀랄 만큼 착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짙고 파란 커다란 뭐 아니면 이런 많은 작품의 블루들이 여기 앞에 서 있네. 어제까지 어떤 공간에 들어섰는데 어제는 되게 일상의 다채로운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오늘 작품 설치 이후로는 다소 생경하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컬러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다양한 공간이나 다양한 매개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또 저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작품과 작품 계속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